안녕하십니까. 전기 자전거로 배달 투잡을 하고 있는 배달의 신입니다. 자, 오늘 배달했고요. 자, 오늘은 5월 11일 일요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동도 바이크의 S8 프로 제품으로 주행을 했고요. 오늘은 원래는 풀타임 이렇게 도전을 하려고 그랬는데 어제 이제 가족 모임을 했거든요. 그리고 집에 들어왔는데 너무 너무 몸이 피곤하더라고요. 그 일주일간의 피로도가 한 방에 몰아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도 좀 일찍 잠을 잤는데 일요일 날 오늘이죠. 거진 한 12시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예. 거의 뭐 기절하고 계속 잤어요. 원래는 요즘에 이제 일찍 일어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알람을 안 맞춰도 이렇게 눈이 떠지는데 오늘은 진짜 기절하고 잤습니다. 아, 그러니까 몸이 이렇게 완전히 처질 때가 있어요. 한 번씩. 자, 그래서 몸 관리를 잘 하시고 컨디션 조절을 잘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배달 부업을 할 거면은 매일 꾸준하게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어, 이제 이렇게 원래는 오늘 이제 그 풀타임 하려고 했는데 몸 상태가 컨디션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전피는 날라갔죠. 전피 날리고 그래도 저녁에는 이제 배달을 했어요. 저녁에 배달해서 좀 빡시게 좀 달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많이 주행했죠. 저녁 타임만 한 69km 지금 주행을 한 걸로 나오고 배터리는 이제 2칸 남았습니다. 동도 바이크 이제 타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이제 좋은 정보로는 이제 대략적으로 좀 고속 주행, 3단 주행을 좀 많이 하면은 70km대에서 80km 요 정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배터리 2칸 남았을 때 스로틀을 당기잖아요. 그러면은 한 칸으로 바뀌면서 빨간불이 들어와요. 그때 조금 이제 불안합니다. 얘가 갑자기 언제 멈출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 방전이 70km대에 방전을 한번 시켰고 그리고 좀 아끼면서 탄 게 90km대에 방전을 이제 한번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70에서 이제 70km 정도 돼가면은 살짝 이제 불안감이 오죠. 그리고 오늘도 좀 고속 주행을 많이 했어요. 좀 고속 주행 하다 보니까 배터리 소모량이 좀 많죠. 아무튼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동도는 한 이제 고속 주행, 스로틀 고속 주행 할 때 70km 정도면은 복귀각을 잡는 게 좋을 것 같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늘 말씀드리지만 전기 자전거는 복귀할 수 있는 배터리 잔량을 항상 체크하셔야 돼요. 그리고 방전을 시키는 거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뭐 제가 배터리 뭐 전문 지식은 없어서 저도 그냥 주워 담은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뭐든지 배터리가 들어가는 제품은 이렇게 방전이 되면은 배터리의 그 성능이 좀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정확한 거는 배터리 이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거 한번 찾아서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자, 오늘 그리고 배달판 등록해 놓은 거 한번 보시면은 자, 오늘은 어플을 거의 다 사용했어요. 잠깐만요. 하나. 오늘은 어플 4개를 사용했네요. 어플 4개 사용했고 다 합쳐서 12만 6,945원 배달 수익이 발생됐고 배달은 총 35건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 단가는 3,630원 나왔고요. 주행은 69km 했고 배달 시간은 5시간 24분 해서 시급으로는 23,510원이 나왔어요. 시급이 그래도 2만 원 넘게 나와서 굉장히 만족을 하죠. 요즘에 정말 찍기 힘든 시급이에요. 예전에는 그래도 성수기 때 그래도 보편적으로 시급 2만 원 아니면 만원 후반대 뭐 쉽게 했다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은 요즘에는 진짜 안 되는 날에는 시급 15,000원 찍기도 힘들어요. 근데 그래도 5시간 넘게 타면서 시급 2만 원이 유지됐다라고 하는 거는 좀 괜찮다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그 이제 오늘 한 거 보시면은 그 이제 시간당 건수랑 뭐 시급이랑 이것도 보시면은 또 뭐 말도 안 되는 거다 또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 단톡방 분들 보시면은 어 이제 좀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저보다 잘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하세요.
시간당 건수 그거 진짜 어마어마하게 찍고요. 시급도 2만 원 이상 이렇게 찍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오늘 이렇게 나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어 제가 이제 앞전에 요 근래 계속 말씀드린 그 요기요 콜 있죠. 요기요 콜이 어플 3개를 전기자전거 같은 경우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부릉프렌즈랑 카카오 피커 그리고 그 우딜 요거 3개로 이제 요기요 콜을 전기자전거는 수행을 할 수가 있는데 전에도 한번 자세히 말씀드렸지만 다배차가 가능해요. 예, 다배차가 가능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무조건 다배차를 잡는 게 아니라 이제 동선과 시간을 잘 보셔야 돼요. 자, 그거를 좀 하시려면은 내 동네에 있는 식당과 배달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아셔야 됩니다. 예, 대충 머릿속에 딱 한 번 봤을 때 여기 이거 다 잡아서 가능하겠다라는 그 순간적인 판단이 바로 나와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거 고민하다가 다른 사람이 먼저 코를 잡아버리고요. 예, 아니면은 어설프게 잡았다가 이제 그 지연이 되는 일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몇 개월 안 되신 초보자분들은 좀 하기 힘드실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좀 정신 없을 수도 있고요. 어플을 여러 개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정신 없을 수 있는데, 근데 하다 보면은 괜찮아집니다. 그 요기요 콜을 수행하는 장점이죠. 그러니까 1대를 해보신 분들은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고요. 1대를 안 해보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저도 1대를 해봤지만 1대가 진짜 콜 잡는 게 전쟁이에요. 예. 나랑 맞는 동선을 계속 잡아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배미 쿠팡 같은 경우는 이제 지도상에서 AI 배차로 이렇게 거리도 표시되고 어디에서 어디인지 이렇게 동선이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렇게 찍히잖아요. 근데 요기요 콜 같은 경우는 일단은 처음에 그냥 일대창처럼 리스트로 보여요. 그거를 클릭해야지 지도로 볼 수 있고, 예, 근데 이제 그 전에 리스트만 보고 잡는 게 제일 베스트고요. 근데 그게 아니다 싶으면은 지도를 보고 진짜 1, 2초 안에 수락을 하냐 안 하냐, 그 정도, 예, 그 정도 좀 판단을 해야지 좀 어느 정도 좀 괜찮게 좀 배달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일단 어플 이제 하는 게 크게 다르진 않은데 그래도 조금 생소하다 보니까 어플 사용하는 거를 먼저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비피크 타임이나 이럴 때, 그러니까 피크 타임에는 내가 가장 자신 있는 어플로, 그리고 가장 콜이 많이 들어오는 어플로 이렇게 하시다가 비피크 타임에 좀 콜이 없다. 이제 그럴 때 이제 제가 그 보조 어플이라고 예전에 많이 말씀드렸죠. 그런 보조 어플로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 걸로 이제 콜 수행 한 번씩 하면서 이 어플은 이렇게 조작을 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보면 되는구나. 그런 식으로 좀 연습을 하시다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숙지가 되시면은 또 그 다배차가 자신이 있을 때 그런 식으로 하시면은 시간당 이제 건수를 좀 많이 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배민 쿠팡은 주어진 순서대로 이제 무조건 픽업하고 배달해야 되잖아요. 근데 625 그 콜을 주는 어플들은 동선을 내가 짤 수 있어요. 픽업도 내 마음대로, 배달도 내 마음대로. 그렇기 때문에 다배차를 해놓고 빠른 배달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625 콜이 많다라고 한다면은 시간당 쳐내는 건수가 배미 쿠팡이랑 비교할 때는 어마어마하게 많아질 거예요. 예. 콜이 많다라고 하는 가정에서는. 근데 콜이 없을 때는 콜 자체가 없으니까 좀 힘든 경우가 있죠. 그리고 625 콜은 최대 단점이 뭐냐면요, 배미 쿠팡처럼 뭐 10분 15분 안에 음식이 안 나와요. 최대 진짜 운이 없으면은 딱 콜 받자마자, 배차 받자마자 정말 한 30분 뒤에 나오는 음식점도 간혹 있거든요. 그런 거를 또 잘 알아야지 좀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거리 위주의 다배차를 잡아야지 가능해요. 장거리를 다배차를 잡아버리면은 뭐 그거는 솔직히 오토바이도 힘들 겁니다. 예, 오토바이도 힘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좁은 지역 안에서 이렇게 하는 거고, 제가 며칠 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옆에 동네만 넘어가도 저는 이렇게 못해요. 예, 제가 메인으로 하는 지역에서만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만큼 제가 메인으로 하는 지역은 빠삭하게 알아요. 근데 옆에 동네 넘어가면은 거기를 안 해본 게 아니에요. 거기도 어느 정도 알거든요. 근데 625 콜은 제가 메인으로 하는 지역만큼 못합니다. 예, 정말 빠삭하게 알아야지 돼요. 예. 옆에 동네 가면은 그냥 단건 배달식으로 수행을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메인으로 하는 데서는 좀 자신 있다 이런 생각이 들 때 다배차 한번 도전을 해보셔도 됩니다. 처음에는 단건 배달로 시작하시고요. 그 다음에 동선이 맞네, 이거 두 개 내가 한번 해보고 싶은데 해서 좀 자신감을 갖고 2배차 한번 도전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또 3배차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올라가시면 돼요. 근데 그 코를 잡는 그 요령도 이제 빠르게 익히셔야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입문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하기는 좀 어렵고요. 좀 이제 내가 하는 지역에서 어느 정도 좀 지도 많이 안 보고 식당 스타일 어느 정도 알고 배달 이제 위치 이런 것 좀 어느 정도 파악되신 분들이라면은 해볼 만하다. 예.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 배민 쿠팡으로 다들 시작하시잖아요. 근데 배민 쿠팡도 처음에는 정신 없어요. 예. 배민 하나만 하던 쿠팡 하나만 하던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잘할 수는 없습니다. 예. 생소하니까. 근데 그것도 하다 보니까 적응이 돼서 잘 하시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그거랑 똑같아요. 예. 어플이 좀 디자인이 다르고 그리고 사용하는 방법이 조금 다를 뿐이지 크게 다른 거 없어요. 예. 그래서 뭐든지 하다 보면 된다. 예. 배달도 처음부터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도 뭐 종종 말씀드리지만 저 배달 처음 할 때 시급 뭐 7,000원, 8,000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시급 10,000원만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한 달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고 이렇게 계속 지나면 지날수록 시급이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급 15,000원 찍은 날이 진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와, 시급 15,000원을 찍다니 대박이다. 예? 그러다가 이제 미션들도 좀 완료를 많이 하고 막 하니까 시급이 막 2만 원이 넘는 날이 생기고, 그렇게 또 지내다 보니까 어떤 날에는 막 시급이 막 4, 5만 원 찍히는 날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날은 정말 얼마 안 되죠. 근데도 대박이다. 정말 기분 좋다. 뭐 이런 날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돼요. 이게 배달은 진짜 하는 만큼 이제 늘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꾸준히 하시다 보면은 조금씩 나아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예.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동수단 장비에 욕심이 또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좋은 이제 제품에 또 눈이 가기도 하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랜만에 또 저기 유튜브에 댓글을 한번 볼게요. 유튜브 제가 댓글 달아놓은 거 이제 보시면은 이제 타이어 3번 펑크 났는데 타이어 뭐 쓰는지 궁금하다고 하신 분이 있는데, 일단은 제가 퀄리를 사용할 때는 그냥 기본 타이어 썼어요. 예, 기본 타이어 썼는데 펑크 잘 납니다. 진짜 펑크 잘 나요.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V7 SMD 바이크의 V7 이제 구입하고도 펑크가 났어요. 예, 기본 타이어로 쓰다가 펑크가 나서 이제 보니까 SMD에서 이제 모페드 오프로드 타이어라고 굉장히 비싼 타이어를 팔아요. 하나에 7만 원이거든요. 양쪽 하면은 14만 원이죠. 예, 굉장히 비싼 타이어고, 근데 그거를 처음에는 고민하다가 과감하게 투자해서 써봤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은 마모도 자체가 틀려요. 기본 일반 타이어랑은 진짜 잽이 안 됩니다. 굉장히 오래 사용하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CST 타이어 많이 사용하거든요. 근데 CST 타이어 한 두세 번 교체하는 동안에 모페드 오프로드 타이어는 한 번 정도, 거의 그 정도. 그래서 1년에
뒷바퀴는 2번, 앞바퀴는 1번 정도 교체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부업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업 기준으로.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가 그 CST 타이어를 주문을 그 구매를 많이 해놨어요. 기본 한 2개씩은 구매를 해놨는데 모페드 오프로드 타이어를 사용하는 순간부터는 그냥 어느 정도 마모 상태를 보고 이제 교체할 시기가 거의 다 됐구나. 이제 그럴 때 이제 S&D 사장님한테 그 연락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파츠만 구매할 수 있는 링크가 있어요. 예, 거기서 이제 구매를 하거나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구매를 했고 지금까지 2번인가 3번인가 구입한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CST 타이어보다는 마모도가 훨씬 덜하고 예. 마모가 잘 안 돼요 진짜. 예. 그리고 이게 뭐 운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못 박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못이 한번 장못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 두꺼운 부분에 바뀌었거든요. 예, 펑크가 안 나더라고요. 굉장히 신기했던 경험을 했었고, 근데 반대로 이제 얇은 부분에 못이 박히면 터질 수 있어요. 예, 근데 보편적으로 두꺼운 부분들이 면적이 더 많기 때문에 예, 박혀서 이제 펑크가 나는 거는 좀 일반 타이어보다는 괜찮다. 예. 아니면은 타누스 아모라고 한 것 같은데 뭐 그거 타이어 튜브 이제 튜브랑 타이어 사이에다가 이렇게 장착하는 이제 파츠가 또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일단 공인비가 좀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공인비랑 이제 제품 이제 비 다 합쳐서 하면은 좀 비싸고 근데 자가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뭐 그거 한번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근데 타노스 하면은 제가 사용해 본 적이 없어서 제가 따로 이렇게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자 그리고 뭐 그 이제 유성기어 이제 14,000km 타고 봤는데 멀쩡하다라고 이렇게 또 하신 분이 있는데 유성기어는 진짜 본인의 이제 주행 스타일에 따라 틀린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랑 같은 지역에서 타는 그 튜브 형님 같은 경우는 정말 주행 스타일 보면은 양반이에요. 양반 선비 진짜. 예, 정말 안전 주행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 형님 거 제가 이제 요 근래에는 점검해드린 적이 없지만 앞전에 제가 점검을 해드리면은 정말 키로수 되게 많이 타시는데도 소모품 교체 주기가 굉장히 길어요. 예. 브레이크 패드부터 자체가 그 교체 주기가 길고 타이어도 교체 주기가 길고 유선 기어도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되게 많은 키로수를 타고 유선 기어가 나간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금방 마모가 좀 되는 저 같은 경우는 스로틀 주행이 거의 90%거든요. 그리고 좀 과속을 많이 합니다. 좀 고속주행, 과속이라기보다는 좀 고속주행. 고속주행을 많이 하는데 제가 하는 동네는 언덕이 많고요. 그리고 제가 몸무게도 많이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한 S&D 바이크 같은 경우가 한 7,000에서 8,000km대 한번 유성기로 교체했던 게 기억나고 컬리 탈 때도 교체를 했었는데 컬리는 키로수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좀 오래돼가지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도 바이크 같은 경우는 유성 기어가 없는 모터라고 뭐 이렇게 나와요. 근데 제가 뜯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뒷바퀴 타이어 교체할 일이 있으면은 한번 모터 쪽을 열어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지금은 멀쩡한 거 괜히 또 시간 내서 뜯기는 좀 그렇잖아요. 해서 나중에 한번 그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게 또 좀 긴 댓글 다신 분이 있는데 자 전업이냐 부업이냐 물어보시는데 부업이고요. 그리고 하루 평균 저는 4시간에서 5시간 평일 기준으로 그 정도 타고 있고요. 뭐 짧게 타면은 정말 한 2-3시간만 타고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근데 평균적으로는 한 4시간 정도 평균을 내자면은 그 정도 될 거고요. 그리고 주말에는 풀타임 뛰는 날이 간혹 있습니다. 간혹 자주는 없고 간혹 있어요. 자 그리고 픽업지나 전달지 찾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전기 자전거는 그래도 좀 짧은 콜이 많거든요. 그래서 내 동네의 지리를 어느 정도 아신다라고 하면은
처음부터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전기 자전거도 장거리 콜이 나오는데 이제 그런 거는 거절하시면 됩니다. 예. 그 거절을 하는 거를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근데 거절을 많이 해도 크게 문제 안 돼요. 그래서 콜이 많이 좀 나오는 지역이다 라고 하면은 내가 선호하는 거리의 콜을 나올 때까지 거절하시면 돼요. 예. 장거리만 계속 주면은 그냥 계속 거절해 보세요. 그러면 단거리가 나와요. 예. 그러면은 단거리 콜 그거 수행해 보시면 됩니다. 예. 단거리는 어쨌든 내 동네 콜이니까 옆에 동네 넘어가는 콜 아니니까 그런 건 어느 정도 좀 수행하기 편하잖아요. 초보자분들은 그런 거 짧은 거 위주로 좀 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길치는 솔직히 저희 와이프가 길치거든요. 저희 와이프 정도 되는 길치면은 솔직히 배달 힘드실 겁니다. 그리고 뭐 배달 초보자도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꿀팁이 있나요? 이거는 솔직히 설명드리기 어렵죠. 지역이 다 틀리고 그리고 각자의 그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길을 찾는 능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뭐 그런 게 다 틀리잖아요. 근데 저라고 처음부터 저희 동네를 무조건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배달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내가 우리 동네를 차로는 많이 여기저기 다녀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사람 만나고 뭐 좋아해서 이런저런 모임 활동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 만나려고 또 이 동네 저 동네 다 왔다 갔다 이렇게 차로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많이 돌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배달을 하면서 보니까 내가 안 다녔던 길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배달을 하다 보면은 또 내 동네지만 내가 안 다녀본 길도 많이 다니게 되고 이쪽에서 이쪽이 더 빠르구나 뭐 이런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해봐야 돼요. 하면서 늡니다. 처음부터 무조건 잘할 수가 없어요. 하면서 늘어요. 그리고 자전거 보험은 예전부터 많이 말씀드렸지만 저는 자전거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자전거가 아니에요. 국내 법상 전기 자전거라고 보는 그 전기 자전거는 뭐냐면요. 제가 타는 자전거도 전기 자전거예요. 근데 국내법상 전기 자전거는 뭐냐? 500와트 이하 그리고 25km 속도 이하 그리고 무게도 있어요. 그 자전거의 무게도 있거든요. 그 몇 킬로 이하여야 돼요. 아무튼 그런 조건들이 돼야지 전기 자전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전기 자전거 보험은 그런 자전거에 해당되는 게 이제 보험 가입이 돼요. 그러니까 전기 자전거 보험이 일부 있어요. 근데 저는 해당 사항 없는 전기 자전거라서 아예 알아보질 않습니다. 근데 전기 자전거 보험 생각하시는 분들은 잘 알아보세요. 왜냐면은 전기 자전거 보험을 사용한 사례가 사실 없을 거예요, 아직. 제가 안 찾아봐서 모를 수도 있는데 예, 오토바이 보험은 많잖아요. 오토바이 유저들이 이제 오토바이 보험을 이제 보험으로 사고 처리를 한 이제 후기들은 많아요. 근데 전기 자전거 이제 보험 후기는 제가 찾아보진 않았지만 없거나 거의 몇 건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 업체가 좋고 보험 처리를 잘 해주는지에 대해서는 잘 본인이 잘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전에 이제 어떤 분이 알려주신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그 보험 드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일상생활 책임보험이라는 항목이 있으면은 거기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이제 혜택이 되는 게 있다라고 해주셨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약관을 잘 보셔야 돼요. 모든 부분의 보험은 약관을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그냥 내가 레저용으로 탔냐, 레저용이면은 웬만한 보험 처리가 다 된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돈을 버는 수단으로 사용했냐, 그 경우에 이제 보험 적용이 안 된다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예 그런 전기자전거 보험 그 업체에 문의를 할 때 그냥 아예 상담사한테 물어봐야 돼요. 내가 이 전기자전거로 배달을 할 건데 배달 중에 사고가 났을 때 보험 처리가 되냐 안 되냐를 그냥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상세하게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조건 등 이런 걸 잘 따지셔야 됩니다. 아무튼 뭐 그래요. 그리고
그리고 핸드폰 거치대, 예, 그 빅바이크라고 네이버 스토어에 빅바이크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예, 여기 업체 거 괜찮습니다. 제가 사용하면서 이제 추천해서 주변에 쓰시는 분들이 몇 분 있고요. 제가 단톡방에서도 이제 전기 자전거 분들은 이 제품 추천드리고 있어요. 제가 사용해 봤더니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제 장점은 그냥 일반적인 그 평일날, 그냥 일반적인 날씨에 사용하는 이제 그 무선 충전 거치대거든요. 네. 근데 그냥 일반 날씨에 사용하는 거는 충전이 굉장히 고속 충전이 잘 돼요. 근데 비 오는 날은 이게 충전이 조금 느리거든요. 비 오는 날 사용하는 케이스가 따로 있어요. 예, 그거는 충전 속도가 일반이에요. 그래서 배터리 잔량이 얼마 없을 때 충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비 오는 날은 꼭 완충을 한 상태에서 그 거치대 사용하는 게 좋아요. 예. 근데 그래도 괜찮다. 예. 일단은 써보면은 제가 왜 괜찮다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예. 사용해 보시면은 절대 후회 안 합니다. 가격은 좀 비싼데 이제 이런 얘기 이렇게 종종 하거든요. 배달은 장비빨이다. 예. 그냥 이동 수단만 괜찮은 거가 아니라 배달통, 뭐 배달 거치대 등등, 배달 조끼, 뭐 헬멧 다 장비빨입니다. 예. 왜 많은 사람들이 배달 조끼를 입고 무선 거치대를 사용하고 배달통 괜찮은 걸 쓰는지, 예. 내가 저가를 저렴한 용품을 사용을 하다 보면은 왜 사람들이 좋은 걸 쓰는지 알아요. 예.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배달이 이제 좀 짬밥이 되면은 그런 장비에 투자하는 돈은 며칠 안에 다 뽑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냥 좀 과감하게 좋은 거 쓰시는 게 좋습니다. 예. 자, 그리고 퀄리 투어로 배달하고 있는데 전기 스쿠터나 그냥 오토바이 넘어가려고 하는데 보험비도 비싸고 동도 프로 넘어가면 어떨까 궁금합니다. 요즘에 이제 동도를 타다 보니까 동도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 동도 바이크 S8 프로 같은 경우는 전기 자전거가 아니에요. 얘는, 예, 제가 볼 때는 전기 스쿠터, 예, 무판 전기 스쿠터 있죠. 예, 미니쿠 듀얼이나 타우러스 이런 제품과 동급입니다. 예. 물론 제가 미니쿠 듀얼 같은 경우는 시승해봤어요. 예. 그 미니쿠 듀얼 본사에서도 시승해봤고 지인분 것도 한번 타봤지만 근데 뭐 최고 출력을 찍어보진 않았거든요. 예. 그때 당시에는 그냥 어느 정도만 땡겨도 와 이거 너무 속도가 빠르다라고 해서 무서워서 못 땡기는 정도였는데 근데 지금은 아마 동도 S8의 그 최고 속도에 적응이 돼서 아마 미니쿠 듀얼이나 타우러스 이렇게 타면은 최고 속도도 뽑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결론은 뭐냐면은 전기 스쿠터로 최고 속도를 뽑아본 적이 없어요. 예, 그래서 정확히 동도 S8과 그 비교가 하기 힘든데 제가 간접 체험했을 때 그 느낌과 거의 뭐 흡사하다. 예. 그래서 모습은 전기 자전거지만 예, 그 성능은 전기 자전거가 아닙니다. 예. 제가 요즘에 예전에도 V7 탈 때 도로 주행 위주로 탔지만 요즘에 도로로만 다녀요 거의. 예. 도로 주행이 더 안전하고요. 예. 그리고 더 빠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자동차랑 같이 다녀요. 예전에는 V7도 굉장히 빠르거든요. 근데 V7은 최고 속도의 일반적인 전기 자전거보다 속도가 진짜 빠른데 예. S8보다 느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일반 도로를 주행할 때 그 차들의 교통 흐름을 좀 방해하긴 해요. 예. 그냥 되게 동네길 있죠. 그런 데는 오히려 차에 이렇게 방해를 안 하지만 좀 큰 도로 있죠. 좀 큰 도로에서는 V7도 조금 방해가 됩니다. 예. 그런데 S8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쫙 나갑니다. 진짜 빨라요. 예, 진짜 빨라요. 제가 괜히 이렇게 틀리다라고 얘기하는 게 괜히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속도가 빠릅니다. 물론 예, 자동차나 오토바이가 조금 더 속도를 내면은 거기서부터는 이제 틀리지만 일반적인 평균 속도 있죠. 예, 동네 자동차 도로의 일반적인 속도는 한 60km 정도 돼요. 빠르면 70. 예, 그 정도 도로에서는 충분히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다닐 수 있다. 예, 그래서 굉장히 괜찮습니다. 자, 아무튼 뭐 오늘은 이 정도로만 하고 마칠게요. 예, 오늘은 좀 잡담이 좀 길었는데 궁금하신 거는 댓글 주시고요. 아니시면은 제가 만든 오픈 톡방이 있어요. 예, 카카오 오픈 톡방에 배달의 신이라고 검색하시면은 아무튼 뭐 이렇게 나옵니다. 예, 거기 들어오시면은 저한테 1대1도 거실 수 있어요. 예, 저한테 1대1 거시는 분 은근히 많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바로 답변 못 드릴 때도 있지만 제가 최대한 그래도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1대1로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노력해요. 예.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배달 전문가도 아니고요. 자전거 전문가도 아닙니다. 제가 경험한 거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제가 아는 만큼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만 참고하시고 이렇게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 정도로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도 배달하신 모든 라이더분들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